가야가 전라도까지 차지한 걸 갖다가 뭐 동서화합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신라가 백제 멸망시킨 거야말로 동서화합의 꽃이 아닙니까? 그럼 신라가 고구려 멸망시킨 거는 남북화해의 꽃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가야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가야를 둘러싸고 이 나라가 엄청 혼란에 빠져 있어요. 사실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 가야사를 뭐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뭐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이 됐죠. 그러면서 국고 뭐 1조 몇천억 원 이상이 지금 투입돼 가지고 가야 관련 사업을 뭐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동안 수수께끼 왕국이었다는 가야를 갖다가 뭐 재조명하고 하는 건 대단히 좋은 일이죠. 그런데 올바른 방향에서 실제 우리 역사관에 맞게 재조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그 발생하고 있는 일들이 과연 그런가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뭐 이런 가야 관련해서 뭘 한다 그러면 일단 학계를 장악하고 있는 강단사학자들에게 먼저 자문을 구하고 돈을 주고 막 이렇게 돌아가죠. 그런데 조선총독부 시절에 일본인들이 만든 식민사학을 추종하는 강단사학자들이 바라보는 가야사가 뭔가가 이제 조금씩 드러나면서 일반 국민들이 엄청 충격을 받고 있어요. 먼저 이 강단사학자들은 가야가 언제 건국됐느냐 이걸 갖다가 뭐 3세기 후반이라는 둥, 심지어 뭐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인 노태동 교수 같은 경우는 뭐 4세기라는 둥, 뭐 그 홍육대 김태식 교수 같은 경우는 뭐 때로는 3세기 전반이라고 했다가 때로는 3세기 후반이라고 했다가 이렇게 3, 4세기에 가야가 건국한 것처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가야가 언제 건국했는지를 우리가 따져보려면 그 결국은 모든 이제 고대사는 그 두 가지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문헌 자료가 어떻게 돼 있냐, 또 하나는 고고학 자료가 어떻게 돼 있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하는 건데요. 가야에 관해서 가장 자세한 기록은 이제 삼국유사 가락국기죠. 그러니까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정확하게 서기 42년 후한 광무제 건무 18년 이때가 서기 42년인데 서기 42년에 건국했다라고 딱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삼국유사 김유신 열전에도 보면은 김유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의 조상 김수로는 뭐 어디 사람인지 알 수 없는데 어디에 왔는지 알 수 없다는 거죠. 후한 건무 18년 또 정확하게 그 서기 42년에 임진에 나라를 열고 국호를 가야라고 했는데 뒤에 금관국으로 고쳤다.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서기 42년에 건국했다고. 그리고 또 삼국사기에 보면은 탈해 이사금 때 서기 77년인데요. 신라의 아찬 길몬이 황산진 입구에서 가야 군사와 싸워가지고 1,000명의 목을 뺐다라고 또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뭐 1세기 후반 무렵에 가면은 가야에 침범을 우려해가지고 뭐 마두성을 쌓고 무슨 성을 쌓고 그 다음에 가야와 또 뭐 싸우고 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문헌 자료로 보면은 삼국사기 삼국유사에서 말하는 대로 가야가 서기 1세기에 국가로서 존재했다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 고고학 자료로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고고학 쪽에서는 계급이 발생했는지 여부, 그 다음에 철기가 사용되는지 여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국가가 성립했는지 아닌지를 따지는 건데요. 먼저 계급의 발생 여부는 고분을 보면 알 수 있죠. 지금 남아있는 고분들은 대부분 다 왕족이나 귀족들의 무덤 아닙니까? 그러면 고분이 조성됐다라는 건 이미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나누어져 있고 이 국가 권력이 존재했다는 이야기죠. 김해의 대성동 고분 같은 경우는 뭐 서기전 1세기부터 만든 무덤이에요. 그리고 뭐 가야의 철기는 서기전 3세기부터 이미 사용됩니다. 그러다가 1세기 무렵에 가면은 청동기는 거의 사라지고 어떤 유적 같은 경우 보면 철기만 나와요. 그러니까 철기가 그만큼 보편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됐다는 거죠.
그리고 1세기에 보면은 신라 토기와는 다른 가야 토기가 또 출토가 됩니다. 그러니까 문헌 사료로 보나 고고학 사료로 보나 가야가 1세기에 건국했다라고 하는 거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에서 가야 관련한 사항을 한번 쳐보세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총론, 서론에서는 식민사관은 비판하죠. 그런데 본론, 강론에 들어가면 다 식민사관 추종한다 그랬죠. 이 가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론에서는 뭐라고 썼냐면 가야는 그 서기 1세기부터 뭐 6세기 중엽까지 경상남북도에 있던 고대 국가 뭐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본론에서도 그렇게 써놔야죠. 본론에서도 가야가 1세기에 건국했다라고 써야 되는데 또 본론 들어가면 엉뚱하게 다른 이야기해요. 뭐라고 써놓냐면 뭐 서기 2세기 경우에는 그 이 지역에 소국들이 나타나기 시작해가지고 3세기에는 12개의 변한 소국이 성립되었고 그중에 김야의 구야국이 뭐 금강가야를 중심으로 가장 발전된 면모로 보였다. 그 결국 가야가 3세기 건국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3세기 건국했다라고 주장하려면 뭔가 근거를 제시해야 되잖아요. 아무 근거 없어요. 아니, 나는 그 가야 1세기 건국했다는 거 못 믿어. 그러니까 결국 이제 어거지가 나오는 것이 삼국사기, 삼국유사 불신론. 이게 나와가지고 삼국사기, 삼국유사는 못 믿겠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가야는 뭐 3세기나 4세기에 건국했다. 이렇게 이제 어거지로 우기는 겁니다. 이 우기는 이유들을 따져보면 전부 다 그 핵심은 다 임나일본부에 가 있는 거예요. 가야라는 나라가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신라와 그렇게 격렬한 공방전을 벌일 정도의 강력한 고대 국가면은 신라나 가야가 강력한 그런 그 정치 권력이 있으면은 야마도회가 369년에 신라를 뭐 공격해가지고 그다음에 가야를 점령해서 임나 7국을 세웠네, 임나 일본부를 세웠네, 그리고 기술을 또 뭐 서쪽으로 돌려서 친미다래를 뭐 공격해가지고 백제에게 줬네 하는 이런 헛소리들을 갖다가 사실이라고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헛소리인 일본 서기를 일본 황국 사관론자들의 경전인 일본 서기를 사실로 만들기 위해서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가짜로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몰아붙이려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역사기란 게 일종의 범죄 수사하고 비슷한데 알리바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369년에 그런 사건이 있었냐. 근데 전혀 없는 일방적으로 우기다가 삼국사기 삼국유사가 말하는 그 묘사를 믿으면은 일본 서기에서 주장하는 임나일본부설은 전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가짜로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본 서기에 나와 있는 지명들은 일본에서 찾아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제 일본 구구파 역사학자들하고 남한 강단 사학자들은 그 지명을 항상 한반도에서 찾아요. 북한 학자들이 그 일본 서기에 나오는 지명들을 일본에서 찾아보니까 뭐 같은 지명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수두룩해요. 그래서 그 많은 지명 중에서 북한 학자들은 어느 것이 이 일본 서기에서 말하는 이 지명인가. 그걸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대사강이란 강이 나오면 북한 학자들은 대사란 강이 일본에 여러 군데 있는데 이걸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라고 이제 하는데 남한 학자들은 섬진강 근거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야 하는 이거죠. 학문 자체가 아니에요. 남한 소위 강단사학들은.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가야사 지금 볼 때 남한 학자들 이야기는 가야는 3세기나 4세기에 건국했다 이러면서 왕국으로도 발전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맹체였다. 왕국으로 발전 못했다. 이러면서 그 왕국으로 발전은 못했는데 가야 영토가 충청도하고 또 전라도까지 있었다. 요즘에 이제 전라도 각지에는 그냥 가야 열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전라도에 뭐 가야가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전라도 남원에도 가야가 있었고 뭐 전라도 장수에도 가야도 있었고 전라도 순천에도 가야가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전라도가 다 가야 땅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힘묵하려면 해서 비판을 했죠. 전라도까지 차지했느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야가 전라도까지 차지했다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이제 휴열식 무덤이란 게 나오면은 그걸 갖다가 이 가야 거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대 무덤은 휴열식하고 횡열식이 있는데요. 휴열식은 뭐냐면 시신을 안치하는 방이 있고 그 방에다가 위에서 시신을 갖다가 내려서 안치하면 그게 휴열식이고, 횡열식은 옆에 통로로 만들어 가지고 그 통로를 통해서 시신을 안치하면 그게 횡열식이에요. 그런데 가야 지역에 휴열식 무덤이 많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 휴열식 무덤이 나타나면 그냥 이거 가야 거라고 맞추는 건데요. 문제는 충청도에서도 휴열식이 나타나는데 충청도에서 나타나는 휴열식 무덤에는 가야 거라고 얘기 못합니다. 왜냐하면 충청도 휴열식 무덤을 가야 거라고 하면 충청도 사람들이 가만 안 있죠. 근데 전라도에 나타나는 휴열식 무덤을 가야 거라 그러면 전라도 분들이 또 가만히 있어요. 전 이게 아주 희대의 미스터리인데, 그러면서 해석을 갖다 뭐냐면 가야가 전라도까지 차지한 걸 갖다가 뭐 동서화합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신라가 백제 멸망시킨 거야말로 동서화합의 꽃이 아닙니까? 그럼 신라가 고구려 멸망시킨 거는 남북화해의 꽃이에요. 무슨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논리를 가지고 지금 전라도 전역을 갖다가 가야로 뒤덮고 있는데, 그럼 백제는 어디 가냐 이거죠. 더 중요한 거는 이런 논리를 누가 만들었냐. 가야가 충청도 전라도까지 차지했다라고 하는 논리를 누가 만들었냐 하는 거죠. 그 논리 만든 인물이 바로 누구냐. 아유카유 후사노신이라는 인물인데요. 이 아유카유 후사노신은 누구냐면 명성황후를 시해했던 낭인 깡패예요. 이 낭인 깡패가 나중에 일본 구구파 야쿠자들은 자기네를 사상가라 그럽니다. 명성황후 시해하는데 가담했던 이 낭인 깡패 아유카유 후사노신이 딱 이제 이 가야사 연구에 임나사죠. 임나사 연구에 뛰어 들어가지고 일본서기 조선관계 지명에 관해서 뭐 책을 쓴 게 있어요. 그 책에서 주장한 게 이 낭인 깡패가 가야가 임나가 전라도 충청도까지 차지했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물론 아무런 근거가 없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임나일본부가 한반도 남부를 다 차지했다라고 이제 주장한 그거밖에 없어요. 그 주장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이제 한국 사람 방대한 60여 권짜리 책을 냈는데요. 거기에 이제 7권이 바로 이제 가야 부분이에요. 가야 이야기하다 느닷없이 임나사에 관한 연구를 써놨어요. 거기에서 아유카유 후사노신이한 이런 이제 이 낭인 깡패가 제멋대로 갔다가 충청도 전라도까지 임나였다라고 주장한 이 학설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사편찬위원회가 뭐라고 지금 평가했는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유카유 후사노신은 방대한 문헌고증을 통하여 임나의 지명 비정 범위를 경남, 경북 및 충남, 전남까지 확장시켜서 임나는 경주지방 부근과 부여 공주 일대를 제외한 한반도 남부 전역을 가리키게 되었다. 그것은 일본 서기의 외의 한반도 내 지배 영역이었다고 상정된 임나의 범위를 넓혀잡기 위해 그가 문헌 비교 및 언어학적 추단을 거듭함으로써 얻어진 연구 결과였다고 여겨진다. 이 일본 낭인 깡패, 이 명성황후를 시해한, 칼 들고 와서 시해하고 그 시신에 휘발유 붓고 소각한 이 낭인 깡패가 임나일본부가 충청도 전라도까지 차지했다라고 한 걸 갖다가 대한민국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그가 비교 및 언어학적 추단을 거듭함으로써 얻어진 연구 결과였다고 여겨진다. 아주 엄청 띄우죠. 지금 아유카유 후사노신이 한 그 논리 가지고 전부 다 전라도까지 가야가, 심지어는 뭐 장수가야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망국적인 상황이 국가 예산 가지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유카유 후사노신 논리를 갖다가 그대로 받아들인 인물이 남한 강단사학자들이 지금도 너무 존경에 맞지 않는 경성제대 교수 수에마스 야스카즈, 조선사 편수의 간사였죠. 우리 역사 왜곡을 아주 총괄했던 수에마스 야스카즈인데, 이 수에마스 야스카즈는 일제패전 이후에 일본에 쫓겨가가지고 학습원 대학의 교수가 돼요. 학습원 대학은 일본 왕족들하고 귀족들을 가리키던 아주 이 구구파 중에 구구파 학교죠.
그런데 일본 학자들도 일제가 패전하고 난 다음엔 일종의 반성의 기운이 일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역사학이 한국사관으로 변질돼 가지고 다른 나라 침략하는데 악용이 됐다.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 라고 하는 반성의 기운이 일었는데 이때 수야마수 야스카즈가 반성은 무슨 반성? 우리는 한국 다시 점령할 거야. 라고 하는 임나흥망사라는 책을 씁니다. 1949년에. 그 임나흥망사라는 책은 뭐냐면 바로 이 낭인깡패 아유카이 후사노신이 한 그걸 그대로 따가지고 임나는 가야다. 이 식민사학자들은 다 임나가 가야라 그러죠. 반면에 북한 역사학자들이나 남한의 민족사학자들은 임나는 가야가 아니고 가야계가 일본 열도에 진출해서 세운 bun국이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그런데 수에마스 야스카즈에 대해서 남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뭐라고 또 평가해놨냐면 수에마스 야스카즈는 기존의 지명고증을 비롯한 문헌고증 성과에 의존하면서 한국, 중국, 일본 등의 관계사료를 시대순에 따라 종합함으로써 고대 한일 간 대외관계사의 틀을 마련하였다. 그리하여 최초로 학문적 체계를 갖춘 이른바 남한경영론을 완성시켰다. 이게 대한민국 학자들이 썼다라고 볼 수 있는 이야기예요. 이 남한경영론이 뭐냐면 임나가 가야고, 그러니까 369년에 야마도웨가 가야를 점령해서 임날군부를 설치했는데 임나가 강역이 어디까지였냐면 경상남북도는 말할 것도 없고 충청도, 전라도까지 다 차지했다.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고 자긴 부르냐면 남조선 경영론이라고 불려야 된다. 남조선은 경영했다라고 한 거예요. 이걸 갖다가 대한민국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남조선 하면은 이제 꼭 북한에서 쓰는 용어 같으니까 조선만 한으로 바꿔가지고 남한 경영론을 완성시켰다 이러면서 대단한 학자가 뜬 것처럼 포장을 한 거죠. 물론 그러고 나서는 한두 개 비판하는 척하는 그 규절을 뒤에다가 덧붙여 놓는 거죠. 이 남한 경영론이라는 거에 따라서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보면 미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아유카이 후사노신, 그 다음에 이 수야마스 야스카즈가 남한 경영론, 남조선 경영론에 따라서 야마도웨가 바로 임나, 가야를 점령하고 임나를 세웠고, 바로 임나 가야가 충청도, 전라도까지 다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평도에 똑같은 무덤이 휘열식 무덤이 나와도 충청도 무덤은 지금 가야 거라고 못하죠. 충청도 사람들이 가만 안 있는 거죠. 아니 여기가 백제 땅이지 왜 가야 땅이야 이러니까. 근데 똑같은 무덤을 가지고 전라도에 가야라고 붙이면은 장수가야, 뭐 남원에도 가야가 있었고, 뭐 그 순천에도 있었고 이러죠. 그래서 전북지사가 얼마 전에는 가야 뭐 유네스코 하는 여기에 같이 이제 모임 참석하고 하는데요. 가야 유적 유네스코에 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관점 갖고 가야 되죠. 일본 고급화 관점 갖고 가면 나중에 이걸 어떻게 수습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호남 분들이 많이 속고 있는 거예요. 이 식민사학자들한테. 벌써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가야는 왕국으로도 발전 못하고 연맹체였다. 그러다 신라 공격 한 번에 무너졌는데 532년에 금강가야 무너지고 562년에 대가야가 무너졌는데 이 왕국도 못된 나라가 아니 강역은 왕국도 못됐는데 전라도까지 다 차지하고 있다. 이 앞뒤 안 맞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 논리가 전부 다 임나일본부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에 온 나라가 지금 미쳐 돌아가가지고 국고를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빨리 우리 국민들 깨야 돼요. 얼마 전 가왕 나훈아 선생이 이야기했죠. 이게 항상 이 나라는 백성들이 항상 지켜왔습니다. 임나일본부 서류에 일본에서 학위받고 여기 와서 교수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임나일본부 서류를 다시 퍼뜨리고 있는데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사람도 일반 국민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심각하게 역살 뺏기면 영토 빼앗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뭐 임나가 가야라는 등, 뭐 임나 가야가 전라도까지 다 차지했다는 등 이런 일본 낭인 깡패가 처음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조선사 편수의 간사였던 수야마스 야스카즈가 우긴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를 뒤덮고 있는 이 현상을 빨리 종식시켜야 됩니다.
네.